자, 오늘은 그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주택연금은 그 연금 중에 나라에서 내가 냈던 금액에서 받는 국민연금이 있고,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회사를 퇴직하고, 그 다음에 그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불입했던 노후준비자금, 개인형 IRP 같은 거를 불입한 개인퇴직연금이 있을 거고요. 마지막으로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,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더라도 합한 가격이 공시가격 9억 이하이신 분들은 이 주택연금을 또 받을 수 있어요. 집을 물론 담보로 하는 거죠. 근데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왜 할까?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주택연금이란 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거주하면서 나라에서 연금식으로 지급을 보장받는 상품이에요.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고,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가입 요건은요,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 55세가 지나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2020년이니까 1965년생부터 가능하시겠죠. 그리고 그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데, 뭐 여러 주택을 합해도 돼요. 주택이 2개, 3개 있더라도 다 합해서 공시가격 9억 이하면 되는데, 이 공시가격은 시세랑 달라요.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또 어디서 줘야 하느냐?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들어가시면 돼요. 포털 네이버 사이트에서 공시가격, 주택 공시가격 조회 이렇게 누르시면 나오니까 한번 조회해 보시고요. 그러면 공시가격 9억이면 일반적으로 시세는 한 12억, 13억 정도 하겠죠. 공시가격이 좀 낮으니까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, 주택연금의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서,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요.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하여튼 지급을 보증하고, 그러니까 중단 위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어요. 뭐 당연한 얘기죠. 그 다음에 나중에 상속을 할 때 주택을 이제 처분하게 되잖아요. 주택을 처분할 때 연금을 내가 총 받은 금액보다 주택 가격이 크면은 나머지는 그 상속인한테 상속이 돼요. 예. 근데 내가 받은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더 크다.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더 낮은 거죠. 그 결론은 이제 국가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인한테 청구하는 건 없어요. 예.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, 뭐 저당권, 처음에 이 주택연금 나갈 때 저당권 설정할 때 설정비가 좀 적게 나온다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그 소득공제가 돼요. 내가 뭐 주택연금 받으면서도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. 일하시면.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2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소득공제가 되고, 그 다음에 재산세가 25%가 감면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죠.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 그 55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주택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뭐 알아볼 수 있느냐?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어요. 대신 그 미래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죠. 근데 비슷하게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냐면, 네이버 포털에 가서 그 주택연금이라고 그냥 검색하시면요, 바로 위에 떠요. 제일 위에. 거기 보면 예상연금 조회라는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. 예상연금 조회에 들어가서 자기 나이를 넣으면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. 만 55세가 안 되신 분들은. 만 55세 넘으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조회할 수 있지만, 그러면 만 55세를 그 어느 정도 추리하는 거예요. 추리해가지고 지금 1965년생이니까 1965년생 연도를 넣는 거죠. 그냥 생년월일에. 그렇게 넣어가지고, 주택 가격을 입력하는 칸이 있거든요. 주택 가격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.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. 만약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만 인정해 주거든요. 뭐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다. 근데 시세는 13억이다. 그러면은 공시 가격 9억 이내는 들어와 있지만, 그 시세가 9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9억까지만 인정을 해줘요. 그래서 여기는 시세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니까, 그러면은
9억 넘는 주택이다 치고 9억만 입력을 해보는 거죠. 금액은 뭐 자기 아파트 가격에 맞게 넣으시면 되는 거죠. 저는 이제 9억을 넣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종신형으로 내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으로 넣어 보니까 138만 원 정도 나오네요. 네, 138만 원 정도가 이제 내가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요 주택연금 계속 살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, 엄밀하게 계산해서 금리의 등락폭이 있거나 뭐 할 때 오히려 뭐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고요. 이 주택연금하고 국민연금을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한 30년 넣고 65세부터, 국민연금은 좀 아쉬운 점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. 이 주택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, 그래서 그 10년이 조금 문제긴 해요. 그래서 그 10년 동안 내가 쓸 거를 지금 나머지 퇴직 남은 기간 5년, 10년 동안 잘 모아야 되는데, 국민연금 조회, 지금도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하거든요. 내 걸로 로그인해서. 그것도 한 150만 원 정도 하니까 두 개 합하면 280만 원에서 65세부터는 이제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또 다른 내가 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용한 자산이 또 있다면 그걸로도 또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200 몇만 원 정도면은 최저 생활비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생활은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연금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면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. 특히 이 주택연금도 이제 관심 있게 계속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보시고, 그 다음에 그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퇴직하시면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럴 때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소득으로 계산이 돼요.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데,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개인형 IRP 퇴직연금이 있거든요. 개인형 IRP는 현재 법률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법률 하에서는 그 소득으로 계산이 안 들어가져요.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. 그러니까 개인형 IRP로 내 개인 퇴직연금도 꾸준하게 저축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연금 활용하는데 보태 쓰셔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찬찬하게 참아시면서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. 이런 생각 가끔 하셔야지 내가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. 그러면 나중에 좀 고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. 이 퇴직 준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제 꿈이 뭐냐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좀 여행도 좀 다니고 마음 편하게 뭐 직장, 업무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꿈인데, 그렇게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퇴직연금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,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. 어쨌거나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연말정산 세액 공제해주는 상품들, 연금 상품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라에서 세금도 돌려주니까 꼭 가입하시고요. 오늘 연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